네, 반갑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6G 국가 R&D 관련된 사항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그래서 6G라는 것이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중요한 키워드로 계속 올라올 걸로 보이고요. 내년부터는 모든 표준화나 기술 개발이 좀 더 본격화될 시점이어서 저희 정부도 내년부터 큰 국가 사업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 내용들을 좀 말씀드릴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6G 관련돼서는 이 그림이 이제 두고두고 많이 활용될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기존의 5G의 성능과 기능을 확대를 하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AI 기능이나 센싱 기능을 결합시켜서 궁극적으로는 5G에서 달성하고자 했던 융합 서비스 시장을 실질적으로 성공적으로 확산하는 그런 세대가 6G의 역할이 아니겠는가라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그 그림이 이렇게 5G 이게 빔이 안 되네요. 왼쪽에 보시는 5G 때 성능 지표 서비스 시나리오가 6G로 가면서 좀 더 확대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5G 때 여기 다수의 디바이스를 붙이고 그 다음에 저지연을 가져감으로 인해서 융합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비전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로는 이제 융합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성능 지표를 더 확대를 하고 서비스 시나리오도 AI 기능을 접목시키거나 센싱 기능을 접목시키거나 초연결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3G 때부터 보면 기억하시겠지만 3G는 단순한 데이터 레이트 관점에서 정리를 했다면 5G 때부터는 서비스 시나리오도 추가를 하면서 그 기존의 모바일 보이스에 머무르지 않고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가져가야겠다라는 큰 이제 포부가 5G 때 시작을 했고 실질적인 상용화의 확산은 6G가 담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고요. 나중에 우리 임재우 연구관께서 좀 더 자세하게 ITU 얘기를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이번에 ITU에서 발표한 성능 지표가 실제 비전 분석이기 때문에 상세한 거는 다루지 않았지만 중요한 성능 지표에 대한 파라미터를 정의를 해줬고 5G하고 대비해서 좀 더 저지연을 높인다든지 신뢰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갈 걸로 보입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6G가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에 대한 그림인데요. 뭐 한번 요약을 해보면 1세대 때 저희가 음성을 유선에서 무선으로 해방시키고자 했지만 확산이 잘 안 됐는데 기술 혁신인 디지털화를 하면서 2세대 통신이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게 되는 그런 시대가 왔죠. 3세대가 사실은 이 핸드폰으로 데이터 서비스를 해보자, 모바일 데이터 서비스를 해보자라는 비전으로 시작을 했지만 성능적으로 뭔가 한계에 부딪혀서 OFD의 마이모 기술이라는 혁신 기술을 가지고 결국 LTE가 모바일 데이터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고 서비스 관점에서 5G가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해보자라고 시작을 했지만 어느 정도 한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G는 이러한 5G가 가져가고자 했던 융합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기술들 그게 무엇인지가 지금 연구되고 있는데 그걸 담당해야 될 세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성능과 기능을 확대하면서 결국 융합 서비스, 5G가 달성하고자 하는 융합 서비스를 완성시킬 수 있는 6G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요. 국가적으로 보면 이러한 6G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는 뭐 많은 연구 분야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인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인 것 같고요. 특히 중국과 미국 간의 관계가 특히 이제 5G 시장에서의 중국의 주도를 미국이 크게 주목하면서 미국에서 주도적으로 오픈랜은 이제 5G에서부터 변화를 가져가는 거고요. 6G를 5G랑은 좀 다르게 중국의 세력이 너무 강해지는 것을 방어하기 위한 노력들이 함께 가고 있어서
이 6G는 이런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6G는 5G가 상용화되는 시점쯤이죠. 2019년쯤에 이미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시작이 돼서 그 다음 단계를 해야겠다라고 연구를 시작을 했고, 우리나라도 19년에 기획을 해서 21년부터 과제들을 새로운 사업, 6G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라는 사업으로 과제를 진행 중에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그 28기가에 대한 상용화가 좀 어렵고, 미국이나 일본 상용화된 나라도 28기가라는 게 그 이동통신을 사업하기는 아직은 좀 어려움이 있다라는 각성이 이 많은 프로젝트들이 미국과 중국과 유럽의 이 프로젝트, 저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서브테라라 그래서 28기가의 시장 이후는 100기가 이상 대역일 것이다라고 보고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6G의 상용화하고 연결되기는 초기부터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저희는 그래서 내년부터 그 100기가 이상 대역이 아닌 그 100기가 그 28기가 아래 대역과 그 3.5기가 6기가 이상 대역의 어퍼미드 대역이라는 곳에 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별도의 사업을 만들어서 좀 더 시장에 접근하고 상용화를 준비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6G가 제가 MWC 올해 갔을 때 이미 6G에 대한 시연, 6G에 대한 언급들이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올해 ITU에서 비전 발표 나오고 다음 주부터인가요? WRC가 시작이 되면서 6G에 대한 본격적인 표준화가 시작되는 시점일 것 같고요. 내년도 MWC에서는 굉장히 많은 6G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를 어떤 방향을 할지에 대해서 제가 한 3개월가량 국내에 이 해당 분야 관련된 120여 명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방향성을 새로 잡고 기존의 사업을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 끝에 잡은 큰 방향 5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선통신, 아까 말씀드렸던 어퍼미드 대역을 어떻게 혁신을 시켜서 용량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기술 개발, 그 다음에 오픈랜으로 시작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준비해 나갈지에 대한 소프트웨어 중심의 네트워크 기술 개발,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단순한 빅파이프가 아니라 뭔가 융합 서비스에 밸류를 제공해야 되는 통신 네트워크 역할을 확대에 대한 기술 개발,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에너지 절감을 이 통신 시스템에 적용해서 통신 시스템이 용량과 성능을 높이지만 에너지도 절감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마지막으로 국내 기업들, 이제 대기업인 삼성의 단말기와 기지국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들, 광에 대한 기술들을 국내 기업들이 부품에서부터 장비까지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기술 개발, 이렇게 총 5가지 분야로 기술 개발의 기획을 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용을 위한 과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획된 내용들을 요약을 해보면 총 4,400억인데 이제 국비 기준으로는 3,700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 이제 표준화와 프리6G 기술 시연 26년에 하고 상용화 28년에서 30년도에 상용하는 걸 목표로 총 5개 분야 13개의 전략 기술이고요. 그 안에 이제 세부 과제들을 한 32개의 세부 과제들을 구성을 해서 이 3,732억을 활용할 계획이고요. 잘 아시다시피 이 무선통신과 모바일 코어는 기존에 저희가 통신에서 개발했던 표준화와도 연계된 분야고, 유선 네트워크는 실제 3GPP 표준 같은 데랑 직접 연관되진 않지만 프론톨이라든지 백홀이라든지 실제 전달을 하기 위해서는 광 기술이 중요합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 이 시스템은 엔드투엔드로 어떻게 기술을 엮을 것인가에 대한 거고, 마지막으로 표준화 과제, 이걸 각각 설명을 간단히 좀 드려볼까 합니다. 첫 번째 무선통신 쪽은 크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료가 깨진 건 아니죠. 예, 어퍼미드 글씨가 좀 깨졌네요. 어퍼미드 대역이라고 해서 미드 대역이 3.5기가보다 그 높고 밀리미터 웨이브 대역보다 낮은 대역이었기 때문에 그 용량도 크지만 커버리지까지 어느 정도 3.5기가 대역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는 대역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관련된 기술을 시스템 관점에서 개발하는 것과 기지국에 들어가는 부품을 개발하는 과제들과
단말에 들어가는 부품을 개발하는 과제, 그 다음에 커버리지를 확대하는 과제,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전략 기술들로 구성해서 무선 통신에 대한 기술을 개발을 할 계획이고요. 모바일 코어는 지금 5G 코어도 굉장히 소프트웨어화되고 자동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클라우드를 접목시키고 AI를 더 접목시킨 클라우드 네이티브, AI 네이티브 모바일 코어를 선제적으로 설계를 하고 관련된 기술들을 표준화에도 반영하고 실제 국내 기업들과 함께 관련된 제품을 소프트웨어를 다 개발하는 그런 목표로 모바일 코어 과제들을 구성하고 있고요. 유선 네트워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RU와 DU 사이인 그 안테나와 제어국 사이의 프론톨이나 백홀, 그다음에 전달망에 해당하는 광전송 기술인데요. 그래서 프론톨 광링크 광전송 기술이나 유무선 통합 광 억세스 시스템, 마지막으로 네트워킹은 저희가 좀 약한 유선망에서의 라우터에 해당하는 POTN이라는 장비를 개발하고 거기에 엔드투엔드 지연을 줄일 수 있는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는 과제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시스템은 저희 사업에 굉장히 좀 독특한,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는 않았는데 우리 쪽에서는 좀 차별화로 개발되고 있는 과제인데요. 기지국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용량을 높여주고 지연을 줄여줄 수가 있고 코어망을 통해서 뭔가 서비스에 대한 접촉을 할 수 있지만 기지국과 코어와 유선망과 전달망을 통합적으로 서비스 사업자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QS를 보장하고 이 코어망 우리 이동통신망에서 제공할 수 있는 AI에 대한 컴퓨팅이라든지 컴퓨팅 자원이라든지 저지연에 대한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엔드투엔드 종단 간의 기술로 시스템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보자라는 것이 이번 분야의 핵심이고요. 그래서 종단 간 서비스 운영 성능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 그 AI 네이티브 서비스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 응용 기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또 모든 사업을 통합해서 검증할 수 있는 플랫폼 기술, 이게 3가지 분야로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의 과제와 상세한 내용은 사실 이번 주 수요일 날 공청회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예정이라 오늘은 좀 대략적인 내용만 한 20분 정도 발표해 드리려고 정리를 했고요. 마지막은 제가 좀 20년 동안 표준화를 해왔던 사람으로서 지금 전파 통신 네트워크 PM을 하고 있는데 국가적으로 이 표준화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6G 사업 안에 표준을 전담으로 하는 이게 좀 그림이 좀 죄송합니다. 뭔가 저 위에 있는 내용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네요. 예, 밑에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3GP 표준화에 참여를 해서 특허를 쓰고 기고를 하고 표준화 특허를 확보하는 것만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3개의 과제로 구성을 해서 유무선 핵심 표준화 지원 전략기술로 구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4년부터 참여를 하면 현재 5G 어드밴스드 표준화가 진행되고 있으니 5G 어드밴스에 결국 6G 기술이 5G 기술로 일부 반영이 되고 그 기술이 결국 6G로 연계돼서 가는 게 자연스러운 4G나 5G에서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5G 어드밴스 표준에 참여를 하고 아마 25년부터 6G에 대한 기술 워크숍 등이 있을 텐데 그 내용들을 대응해 가면서 28년까지 우리나라 기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연구개발 과정에서 나왔던 특허들을 표준에 반영하는 그런 표준화 활동에 관련된 과제들을 별도로 만들었고요. 예, 이런 과제들이 오늘 여기 참여하신 표준화에 관련되신 분들도 같이 참여해서 과제를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는 중간 단계가 이제 총 24년부터 26년 1단계, 그 다음에 27년, 28년 2단계 이렇게 2개의 단계로 나눠서 갈 텐데요. 26년쯤에는 결과물들이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서 표준화가 진행되는 중간 단계에 그동안 개발했던 기술들을 프리6G 기술 시연이라고 해서 전 세계의 우리나라의 기술을 선포하고 선행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차원의 기술 시연을 계획하고 있고요.
이런 그 기획 이런 여기 이 시연을 통해서 저희가 보여주는 기술들이 표준화의 우리의 주도권을 확보해주고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해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과 사업들은 결국 5G에서 우리가 시장의 주도권을 가졌듯이 6G에서도 표준화 주도권, 시장에서의 주도권, 더 나아가서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가져다주는 그런 사업으로 기대를 하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좀 발표 내용이 좀 간단했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